안녕하세요. 저는 주식 투자 입문은 깡통이라고 5년 전부터 지겹도록 말했었는데요.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별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누가 주식 시장에서 깡통 찰 거라고 말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걸 좋아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고요.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대부분 2021년 고점에 물리거나 털리지 않았나요? 아마 상당수가 그 당시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언론과 주식 전문가, 패거리들의 선동질에 놀아난 거죠. 물론 거기에는 개인들의 탐욕도 한몫했고요. 언제나 문제는 인간의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이 아닌가 합니다. 따라서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야말로 탐욕에 빠지지 않는 길이 아닌가 합니다. 개소리로 들리겠지만요. 에리 프롬은 이런 말을 했었죠. 우리의 사고와 감정과 취미가 정부와 산업 그리고 이를 통제하는 매스컴에 의해서 조작된다고 말입니다. 왜 여러분이 2021년 고점의 돌격 앞으로 하게 된 것인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신들이 최상위 포식자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조차 모른다는 건 서글픈 일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2021년처럼 물리거나 털리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굴러왔고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굴러갈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자각하지 못하면 꼭두각시처럼 놀아나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최상위 포식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라면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역사 이래 최상위 포식자들은 무한한 쾌락의 추구를 최고의 가치로 여겨왔습니다. 그건 탐욕이며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했었죠. 아파트 가격이 다시 폭등하기 시작한 건 자전거래이거나 미등기 실거래가로 장난친 거라고요. 며칠 전 언론에 기사로 나왔더라고요. 작년과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의 24%가 미등기 상태라고요. 저는 도대체 미등기 실거래가를 왜 고지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처럼 등기를 마친 실거래가만 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실거래가로 호가 조작을 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정말 비상식적인 일들이 너무나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전 이게 최상위 포식자들의 장난질이 아닐까 의심을 하는데요. 빌라왕 전세 사기는 다를까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세 사기를 친 놈이 1심에서 징역 7년 인가를 받았는데 2심에서는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기는 기본적으로 입증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기는 기소율이 20%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 80%는 민사이거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는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조직적으로 사기를 치기 때문에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최상위 포식자들이 상납을 받고 뒷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기꾼들을 처벌한다는 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기 규모가 크면 클수록 말이죠. 이게 지금의 사기 공화국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주식시장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주식시장은 거대한 사기판이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했었는데요. 그게 아니라면 주식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주변에 넘쳐나야 하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는 거죠. 아닌가요? 주식시장은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영양분 삼아서 굴러가는 곳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호구들을 주식시장으로 지속적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호객행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마케팅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케팅이 뭔가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보이고 들리는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돈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를 말이죠. 그게 바로 마케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호구들이 묻고 따지지도 않고 돈 싸들고 주식시장에 들어오거든요. 2021년처럼 말입니다. 먼저 왔던 선배들도 주식시장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물갈이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세력들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돈이 될 것 같은 주식이 있을 때 동네방네 소문을 낼까요? 아니면 조용히 매집을 할까요? 반대로 바닥에서 똥값에 매수했던 대량의 물량을 고점에서 팔고 싶을 때는 당연히 동네방네 소문을 내겠죠. 그래야 물불 안 가리고 호구들이 돌격 앞으로 할 테니까요. 이때 언론과 주식 전문가, 패거리들이 신나게 나발을 불며 호객행위를 하는데요. 때문에 멀쩡했던 사람들도 군중심리에 경도되어 발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점에 물리거나 털리면서 주식시장의 영양분으로 변환되는 거죠. 주식시장은 지속적으로 호구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게 주식시장이 굴러가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호구들의 피 같은 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야만 주식시장은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2021년처럼 불기둥 쇼로 호구들을 유인하는 빅이벤트를 벌이는 겁니다. 아마 몇 년 후 또다시 불기둥 쇼로 빅이벤트를 열겠죠. 새로운 호구들을 주식시장으로 유인해서 돈을 빨아먹어야 하니까요. 그럼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대로 하면 됩니다. 역발상이죠. 아이러니고 모순입니다. 무섭고 두려울 때 매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2021년처럼 모두가 미쳐서 날뛸 때 매도를 하는 거죠. 개소리하지 말라고요? 그럼 언론이나 주식 전문가, 패거리들 똥구멍이나 계속 빠시든가요? 그들이 경배에 맞지 않았던 삼성전자 지금 어떤가요? 그렇게 다들 삼성전자 찬양을 하더니만 지금 꼬락서니가 말이 아니죠. 속고 속이는 개막장 사기판에서 믿을 놈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실 재테크라는 게 환상이라는 거죠. 세뇌시켜서 막차에 태워보내는 겁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라며 꼬드겨서 홀라당 벗겨먹는 게 이 바닥이니까요. 근데 털리기 전까지는 그걸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죠. 저도 2000년 초반에 재테크에 미쳐 살았었습니다. 읽은 재테크 관련 책만 수백 권이 넘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식은 사기라고 생각하며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었죠. 그러다가 재테크 공부를 하면서 주식에 대해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금통에 동전까지 탈탈 털어 베팅을 했었습니다. 하필이면 그게 고점이었고 물려서 7년간 개고생하다가 35% 손해를 보고 매도를 했는데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론과 현실에는 거대한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2021년 고점에 물리신 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때 온통 주식, 아파트, 암호화폐로 난리도 아니었죠.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 당시 재테크로 아주 유명한 유튜브 채널이 있었는데요. 거의 매일같이 각 분야의 재테크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괜찮은 투자처에 대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구독자 수만 수백만 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그때 투자 시장이 고점인데 저런 인터뷰를 계속해도 괜찮나 걱정을 했는데요. 근데 투자 시장이 고점을 찍고 폭락 중일 때 수십억을 받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팔아버리더라고요. 예전에 재테크 광풍이 불고 난 후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유행했었는데요. 재테크로 돈을 번 건 출판사와 작가뿐이라고 말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했었는데요. 쌍팔년도 마인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요.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현실이고 세상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저성장 시대에서는 더욱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그냥 손가락 빨고 낮잠이나 자는 게 현명한 것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5년 전부터 말하지 않았나요? 절대 빚지지 말고 장사할 바에는 차라리 낮잠이나 자거나 귀촌을 하라고요. 근데 웬 미친놈이 개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는지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저라고 좋은 말을 할지 몰라서 개소리를 하겠습니까? 그게 별로 도움이 될 게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세상은 냉혹한 곳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직접 개처럼 밑바닥을 굴러다니며 깨달았으니까요. 정말 밑바닥에서 안 해본 일이 없었는데요. 온갖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은 다 해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돈까지 안 됐죠. 인생에서 밑바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만 빨아주면 돌격 앞으로 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사기꾼들이 제일 좋아하는 먹잇감이 누군지 아세요? 공무원이나 대기업 출신 퇴직자들이죠. 퇴직금은 빵빵한데 세상 물정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군침을 흘리며 달려들 수밖에요. 먼저 헤쳐먹는 놈이 장땡이거든요. 절대 어디 가서 퇴직금으로 뭐 할 거 없나 물어보지 마세요. 그건 제발 나 좀 사기쳐 주세요 라고 소문을 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퇴직금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안전하게 은행 정기예금이나 넣어 놓으세요. 아니면 일부는 안전한 우량 채권에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대부분은 퇴직금 가지고 뭔가를 하다가 털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그렇고요. 아닌가요? 제발 퇴직금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은행 정기예금에 넣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냥 낮잠을 자든 박스를 줍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비정규직으로 일하든 하세요. 나중에 퇴직금 털리고 질질 짜지 말고요. 퇴직금으로 재테크하겠다는 생각도 버리세요. 퇴직금은 생명줄입니다. 재테크는 대부분 미디어가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라고 봅니다. 대부분은 재테크로 돈을 벌기보다는 털렸으니까요. 털리고 나서야 재테크가 뭔지 확실히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탕 발림에 놀아나면 털리는 겁니다. 좋은 건 몰래 처먹지 동네방네 소문을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호구들을 유인할 때 마케팅을 하는 거죠.
제가 주식 투자 입문은 깡통이라고 정말 지겹도록 말했었는데요. 그리고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건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일이라고요. 재테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합니다. 아무리 이론이 빠삭해도 실제 경험하는 것과는 천지차이기 때문입니다. 재테크는 이론이 아니라 실전이 중요합니다. 이론과 다르게 현실에는 온갖 변수가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이 사탕발림의 세뇌가 돼서 재테크를 수학 공식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수학 공식에는 답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답이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따라서 재테크를 할 때 무리하거나 비투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여윳돈으로만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털리더라도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재테크를 통해서 대부분이 털리는 게 현실이니까요. 또한 털려봐야 재테크가 뭔지 확실히 알게 되죠. 아마 2021년 고점의 주식, 아파트, 암호화폐로 물리거나 털리신 분들은 재테크가 뭔지 뼈저리게 느끼셨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똥줄 타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5년간 언론과 재테크 전문가, 패거리들을 조심하라고 수도 없이 경고했었는데요. 뭐 어쩌겠습니까? 꼴리는 대로 살겠다는데요. 근데 제발 털리고 질질 짜지는 마세요. 다 큰 어른이 질질 짜는 것처럼 꼴보기 싫은 것도 없으니까요.